안녕하세요, 최호섭입니다. 오늘은 루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루머라고 하면 특히 이제 신제품 출시, 공개 이런 거에 대한 루머들이 많죠. 좀 굉장히 많이들 좋아하시는 컨텐츠이기도 하고요. 관심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컨텐츠이기도 합니다. 저는 사실 그 루머에 관련된 이야기를 언급하는 거 그렇게 썩 좋아하진 않거든요. 지금도 보면은 기사든지 여러 영상들에서 벌써 아이폰 12 출시가 거의 확정이 됐고, iOS 14에 여러 가지 기능들이 벌써 다 들어간 것처럼 언급들이 되고 있죠. 사실 루머가 처음 나오는 소스들은 굉장히 여러 군데가 있기 때문에 그 소스를 제공하는 측에서는 거의 확정적이다라고 하니까 이제 이야기를 꺼냈을 텐데, 사실은 그게 100% 맞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저는 루머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신뢰를 한다 안 한다를 떠나서 그거를 전달하는 거는 좀 굉장히 조심스러운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루머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하는지에 대해서 좀 같이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이게 주식시장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회사가 애플에 어떤 부품을 납품했다더라, 삼성에 어떤 소재가 들어간다더라, 이런 것들이 주식시장에서 알려지면은 굉장히 큰 이슈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애플 루머의 거의 신으로 모시는 거밍치가 있죠. 거밍치도 사실은 애널리스트 중에 하나고요. 그분이 이제 대만이나 중국 쪽의 공급업체들 그리고 생산업체들 이쪽에 이제 정보통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무슨 어떤 새로운 부품을 생산하기 시작했다, 큰 거래를 땄다, 이런 것들을 대충 들으면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알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이제 카메라가 몇 개 들어가고 OLED가 들어가고 5G가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또 그 시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긴 하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그게 100% 맞아떨어진다거나 또 그러지는 않아요. 그리고 또 막판에 가서 믿을 만한 루머 소스 중에 하나는 사실 케이스 업체들이거든요. 케이스가 거의 제품과 함께 나와야 되기 때문에 몇몇 이제 메이저 케이스 업체들한테는 그 목업이 전달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이즈로 케이스를 만들면 됩니다라는 그냥 제품 형태를 가진 쇳덩어리 같은 이런 것들이 이제 전달이 되기 때문에 그걸 보면 대충 이런 형태로 나오겠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 있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것들이 루머로 흘러나오면서 확산되는 경우들도 있죠. 결국에 가장 루머에 예민한 거는 아이폰인 것 같아요. 지금도 이제 차세대의 아이폰과 또 그 아이폰에 올라갈 iOS 이거에 대한 루머들이 굉장히 많죠. 가장 대표적인 거는 아이폰 12의 크기들, 디스플레이를 바뀐다는 거랑 노치 모양, 그리고 iOS 14에 녹음 기능 들어가고 5G가 들어가네 마네 이런 얘기들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이게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 또 어디까지 그냥 흘려들어야 될지는 지나봐야지 알겠지만 이것 때문에 제품 구매라든지 아니면 제품을 지금 쓰는 상황에서 좀 혼란이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동안 사실 아이폰 루머는 오랫동안 잠잠했어요. 사실 아이폰 6 이후에는 디자인이 한동안 거의 비슷했죠. 그래서 제품 개발 중에 유출 이슈가 거의 없었어요. 봐도 사실은 아이폰 6랑 6S랑 사실은 구분되지 않잖아요. 그때가 이제 스마트폰 시장 자체에 대해서 관심이 좀 줄어들고 있던 시기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아이폰 10이 나오면서 새로운 폼팩터, 새로운 형태의 아이폰이 나올 거다라는 이야기가 루머로 확산되기 시작했고요. 실제로 제품이 나오긴 했죠. 그때도 굉장히 많은 루머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한 가지 디자인이 나왔었고, 작년에 아이폰 11이 나올 때도 인덕션이라고 불렀던 그 카메라 3개가 실제로 나왔죠. 그래서 사실은 어느 정도는 맞아떨어지는 부분들도 많이 있는데 저는 루머는 믿지는 않습니다.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루머를 신뢰한다기보다는 그런 얘기도 있구나 라는 정도로 좀 흘려보내고 있어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일단은 틀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루머들을 다 받아서 거의 사실인 것처럼 이야기를 전달하고 컨텐츠를 만들고 글을 쓰고 기사를 쓴다고 하면 그건 또 누군가에게 굉장히 오해를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어떤 걸 구매를 할까 말까 하다가 그 루머 때문에 구매를 망설이게 되고 심지어는 다른 걸 산다거나
원하는 거 사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죠. 시장의 판단을 또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판단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는 그거는 기사에서 전달하기보다는 그냥 소셜미디어나 그냥 재미, 가십 정도로 지나가는 거지 사실 정보라고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중에서 어떤 것들은 유심히 보는 것들도 있어요. 저도 보고 이 정도면은 좀 신뢰할 만하다라는 것들이 분명히 있긴 한데 그걸 컨텐츠로 만드는 거는 좀 다른 이야기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저만의 쓸데없는 고집이기도 하고요. 일하면서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루머를 또 귀담아 듣고 얘기하지 않는 또 하나의 이유는 재미 때문에 그래요. 사실 새로운 기기가 나오는 거는 그냥 제품이 나온다, 내가 저거 살까 말까 어떻게 할까라고 보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요즘에는 제품이 공개되는 순간에 감동과 또 재미를 주기 위해서 기업들이 굉장히 노력을 하죠. 그래서 굉장히 화려하게 쇼를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벤트를 하기도 하죠. 그래서 저는 애플의 이벤트들을 현장에서 볼 기회들을 굉장히 많이 감사하게도 얻어서 현장에서 봤는데, 보고 나면은 항상 제품 발표회를 봤다기보다는 한 편의 공연을 본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재미들을 사실 제조사들이 소비자들과 함께 하기를 바라고요. 저도 사실 그런 느낌들, 현장에서 느껴지는 그런 감정들, 기분들, 이런 것들을 전달하는 게 콘텐츠로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루머는 그 집중도를 떨어뜨리는 스포일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품 발표가 다 보고 나면은 루머랑 얼마나 맞았네,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잖아요. 루머대로 나왔구나 이러면 사실 김 빠지게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영화랑 좀 비교하자면은 영화를 제작하는 도중에 계속 영화 시나리오에 대해서 뉴스로 계속 내고 어떤 블로그에서 나오고 유튜브에 누가 범인이고 누가 귀신이고 이런 얘기들을 컨텐츠로 계속 나온다고 하면은 사실 영화를 만드는 쪽에서도 김이 빠지기도 하고 영화를 보는 쪽에서도 큰 피해를 입는 거죠. 이게 사실 스포일러잖아요. 이런 것들이 거의 루머가 기정사실화돼서 세상에 알려진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큰 재미를 잃게 되는 요소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거기에 저까지 같이 들어가서 같은 이야기를 하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사실 이게 좀 무책임한 거거든요. 주로 제목이 이렇잖아요. 아이폰 12에 5G 들어간다, iOS 14에 통화 녹음 기능이 들어가기로 결정됐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보면은 솔깃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실제로 제품이 나오지 않으면은 또 여러 가지 실망이 크죠. 이 회사가 그럴 줄 알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어쨌든 루머는 루머라는 게 제 입장이고요. 물론 맞는 것들도 굉장히 많아요. 재미로 보는 부분들도 있고요. 호기심도 있고, 하루라도 이제 빨리 신제품 정보를 알고 어떻게 사야 될지에 대한 생각을 빨리 결정을 내리고 싶으신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이런 소문들이 확대 생산되면서 시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당장 제품을 살까 말까 하는 사람들 마음을 굉장히 불안하게 해요. 한동안 유행했던 게 한 12월 정도가 되면은 내년 봄 한 2월, 3월쯤에 아이폰이 새로 나올 거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애플이 보통 아이폰 발표하는 게 9월 초고 제품 출시는 이제 셋째 주, 넷째 주 이 정도에 출시가 되고요. 전 세계 시장에 깔리는 게 11월 말, 12월 초까지도 이어질 때도 있죠. 그래서 어쨌든 안정화되고 아이폰 한창 팔 때가 12월이거든요. 그런데 그 시기에 갑자기 석 달만 기다리면 새 아이폰이 나온대 라는 이야기가 쫙 퍼지는 거죠. 그러면은 제품을 그때 산 사람도 찜찜하고 사려는 사람도 찜찜하죠. 근데 그게 실제로 제품이 나오는 경우는 한 번도 없었고요. 중간에 SE 같은 경우가 SE 1세대도 그렇고 2세대도 그렇고 3월에 나오긴 했지만, 이거는 아이폰 11의 후속기라든지 아이폰 6S의 후속기 이런 건 아니잖아요. 후속기가 이렇게 짧은 몇 개월 만에 나오는 경우는 사실 없잖아요. 근데 그런 걸로 구매자들, 또 구매를 결정하려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찜찜함을 남기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루머가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구나, 이런 생각을 저는 그때 확실히 하기 시작했거든요. 지금도 저한테 지금 아이폰 사도 돼요? 어떤 기능 들어간다는데 좀 기다려야 되나요? 이런 얘기들 많이 물으시거든요. 저는 그냥 지금 바로 사세요라고 합니다. 새 거 또 나오면 어때요? 가을에 신제품 또 발표될 건 뻔합니다. 지금 한 4달 기다리면은 새로운 아이폰이 발표될 거고요. 그것도 이제 연말로 미뤄질 거다, 이런 얘기들이 있기는 하지만, 당장 지금 스마트폰 쓰기 어려울 정도로 느리거나 깨져 있거나
뭐 고장이 있어서 그러는데 그걸 가지고 몇 달씩 더 기다려야 되는 거는 굉장한 손실이거든요. 특히 이제 사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네, 아이 키우면서 네, 애 사진 찍어주고 싶은데 아이폰을 지금 살까요? 다음 아이폰이 카메라가 더 좋은 거 아닐까요? 당연히 다음 아이폰이 카메라가 더 좋죠. 근데 적어도 지금 이제 쓰고 계시는 뭐 저기 깨져 있고 뭐 잘 작동 안 되는, 그래서 원하는 사진을 못 찍고 있다고 판단하시는 그 기기보다는 지금 나와 있는 제품 사시는 게 훨씬 좋잖아요. 지금 상황에서도 보면은 4개월, 5개월 기다려야 된다고 하면은 그 4개월, 5개월 사이에 애도 엄청 많이 큽니다. 그동안 찍게 될 사진들 아마 수천 장 될 겁니다. 그 사진들의 값어치가 최신 제품을 사는 거 이거랑 비교할 수 있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물론 뭐 신제품 나올 거고 더 좋은 기능, 더 빠른 성능, 네, 카메라 더 좋은 거 달고 나올 겁니다. 근데 기본적인 역할은 크게 달라지지 않잖아요. 지금 나오는 스마트폰들이랑 한 3년 전 나온 스마트폰들이랑 네, 사실은 기능적으로 뭐 안 되는 거 이런 거는 크게 차이는 없거든요. 그리고 아이폰 11, 뭐 갤럭시 S20이 다음에 나올 스마트폰들보다 뭐 크게 떨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한 세대의 차이의 간극이 점점 사실 줄어들고 있고 이전에 없던 새로운 뭔가 엄청난 걸 만들어줄 거다라는 기대는 저는 사실 크지 않고요. 더구나 이제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로 iOS로 처리해주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한 세대 정도로 뭐 이렇게 안타깝다라고 뭐 땅을 칠 만큼의 차이는 없다고 보거든요. 중요한 거는 스마트폰으로 뭘 할 거고 뭐가 부족하다, 뭐가 필요하다라는 거지, 내가 최신 폰을 꼭 갖고 있어야 돼, 내가 최신 폰을 쓰는 게 나에게 큰 의미를 가져,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흔히 요즘에 뭐 욜로 이야기하잖아요. 욜로는 뭐 내일이 없는 듯이 막 돈을 다 쓰고 뭐 끝내자 뭐 이런 게 아니라 네,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는 거를 욜로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쓰고 있는 컴퓨터가 너무 느려서 일이 잘 안 되고 있다고 하면 신제품을 기다리는 것보다 당장 빨리 사서 필요한 역할들, 필요한 일들 하는 게 더 중요하고요. 스마트폰도 뭐 카메라도 모두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뭘 할지가 가장 중요하고 그걸 어떻게 쓸지, 뭐가 필요한지를 알고 그거에 대해서 맞춰서 기기를 사서 잘 쓰시면은 그게 사실 남는 장사인 거죠. 네, 신제품이 새로 나오면은 그래서 어떡하냐고 하시는데 바꾸고 싶으시면은 그때 가서 팔고 바꾸셔도 저는 된다고 봐요. 지금 아이폰 11을 사서 다음 아이폰이 나왔을 때 바꿨을 때 뭐 몇십만 원 손해본다, 뭐 제가 보기엔 한 2~30만 원 손해볼 것 같은데, 지금 몇 달 동안 내가 만들어내는 콘텐츠, 사진 이런 거 비교해보면은 아이 사진들이나 뭐 그동안 받은 스트레스 이런 거 저는 사실 돈으로 따질 수 없다고 보고요. 그게 2~30만 원 정도라고 하면은 저는 감수할 것 같아요. 네, 더 주고 필요하다고 하면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그냥 지금 사는 제품으로도 다음 제품과 그렇게 크게 차이 없이 잘 쓰실 거예요. 어쨌든 루머는 계속 나오고요. 신제품도 계속 나올 겁니다. 네, 뭐 막을 수도 없어요. 루머를 어떻게 막겠습니까? 대신 루머를 좀 지혜롭게 받아들이고 이걸 어떻게 이해하고 그거에 대해서 뭐 좀 조바심 갖고 소비에 대해서 뭐 손해본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좀 여유 있게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결론. 네, 루머에 너무 큰 의미 두지 마시고요. 또 기기 구매 결정하실 때 제품이나 기기를 사랑하지 마시고요. 네, 자기 스스로를 사랑하시고 지금의 시간을 소중하게 여긴다고 하면은 가장 좋은 제품 사시는 과정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오디오가 좀 작다는 이야기들이 요즘에 계속 나오고 있어서 네, 저도 편집하다 보면은 그냥 볼륨 맞춰놓고 하다 보면은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굉장히 볼륨이 좀 들쑥날쑥하고 좀 작다는 말씀들이 많으셔갖고 네, 굉장히 귀담아 듣고 있습니다. 네, 불편하시지 않게 편집해 보려고 하고요. 잘 편집해서 편하게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할게요.